자,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이건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제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석일 뿐입니다. 절대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 그리고 그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하고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2026년 삼성전자를 두고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제2의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는가 하면 아니야, 이건 그냥 거품일 뿐이라는 차가운 경고도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과연 이 뜨거운 감자의 진짜 속살은 무엇인지, 이게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피해야 할 함정이 될지 제 20년 경험을 녹여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시장의 이런 겉도는 환호성부터 시작해서 그 심장부에 있는 HBM4 기술, 그리고 삼성과 SK의 정말 치열한 전쟁터 이야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죠. 재무제표의 행간까지 제가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같은 실전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한 전략을 제시해드릴게요. 첫 번째 장, 2020년 왕의 귀환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만 보면 거의 축제 분위기죠.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우리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이 열기가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신기루인지 숫자를 통해서 한번 냉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숫자 322조 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노무라 증권이 예측한 삼성전자의 2027년 영업이익이에요. 와, 정말 꿈 같은 숫자죠. 하지만 제 20년 경험이 말해주더군요. 이렇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장밋빛 미래를 외칠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요.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닷컴 버블 때, 또 2010년대 차화정을 랠리 때 항상 이런 눈부신 숫자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화려한 전망,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그들의 월급을 지켜줄 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돈은 우리가 직접 지켜야죠. 그죠? 지금 보시는 표처럼 국내외 증권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20만 원, 24만 원, 심지어 노무라는 29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한 방향을 볼 때 노련한 투자자는 남들이 못 보는 리스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왜? 라고 묻는 것, 그게 바로 투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 모든 열광의 근원, 바로 HBM4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메모리 칩이라는 게 뭐길래 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는 걸까요?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요. 기술의 핵심을 알아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자, 이 표가 바로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좀 복잡해 보여도 제가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인터페이스 폭. 1024에서 2048로 2배가 됐죠? 이건 좁은 2차선 도로가 시원한 4차선 고속도로가 된 겁니다. 데이터가 그냥 쌩쌩 달리는 거죠. 둘째, 최대 대역폭. 무려 2.7배나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 이 베이스 다이 공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그냥 저장 창고 역할만 하던 메모리가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는 뇌의 일부를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화인 셈이죠. 이걸 자동차에 비유해 볼게요. 기존 HBM 기술이 엔진 회전수, 그 RPM을 억지로 막 끌어올려서 속도를 내는 방식이었다면 HBM4의 2048 비트는 아예 엔진 실린더 개수를 2배로 늘려버린 겁니다. 어때요? 훨씬 안정적이면서 강력하고 효율적이겠죠?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하셔도 HBM4의 혁신을 거의 다 이해하신 겁니다. 이제 이 엄청난 기술을 두고 벌어지는 두 거인의 싸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왕좌의 게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AI 시대의 왕관을 노리고 있지만 그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삼성전자는 턴키 전략입니다. 모든 걸 혼자 다 하겠다는 거죠. 마치 모든 식재료를 직접 키워서 요리하는 레스토랑 같아요. 품질 관리가 완벽하고 레시피 유출 걱정도 없지만 그만큼 모든 리스크를 혼자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있죠.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인 TSMC와 손을 잡는 어벤져스 전략을 씁니다. 각 분야 최고들이 뭉치는 거죠. 시너지는 엄청 하겠지만 팀워크가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접근법이죠. 하지만 진짜 돈이 되는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듀얼빈 전략이죠.
쉽게 말해서 HBM4를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눠서 사겠다는 거예요. 최고 성능의 프리미엄 제품과 일반 메인스트림 제품으로요. 여기서 핵심은 삼성이 바로 저 가장 비싸고 마진이 많이 남는 프리미엄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시장 점유율 1등보다 중요한 건 이익률 1등입니다. 100원짜리 10개 파는 것보다 500원짜리 3개 파는 게 더 남는 장사라는 건 기본이죠. 바로 그 싸움에서 삼성이 지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 재무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행간을 읽지 못하면 속기 쉽상입니다. 제 베테랑의 눈으로 숫자들이 진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숫자 44%를 한번 보시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소위 PBR, 주가 순자산 비율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진 자산 가치보다 44%나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 회사라면서 왜 시장에서는 이렇게 박앤세일 취급을 받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수식 KB증권 리포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목표 주가 24만 원은 주당 순이익 2만 원에 주가 수익 비율 12배를 곱해서 계산된 거죠. 여기서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저 주당 순이익 2만 원이라는 가정입니다. 이게 과연 현실적인 숫자일까요? 증권사 리포트는 결론만 보지 마시고 그 결론을 만든 가정이 무엇인지 반드시 뜯어봐야 합니다. 이제 파티 분위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불편한 진실,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원한 파티는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그리고 무엇이 파티를 끝낼 수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겠죠. 제가 보는 가장 큰 리스크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수율 악몽. HBM4는 D램을 16층까지 쌓아 올리는 건데 각 층의 생산 성공률, 즉 수율이 90%라고 가정해도 최종 완제품의 수율은 0.9에 16제곱, 약 20%밖에 안 됩니다. 10개를 만들면 8개가 불량품이란 소리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리스크인지 감이 오시나요? 둘째는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문제. 셋째는 지금의 AI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즉 AI 버블 가능성입니다. 제가 IMF 외환 위기 때 현대전자, 지금의 SK하이닉스죠. 그 사태를 현장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그때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했지만 결국 수율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해서 회사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해내지 못하면 그냥 실험실의 기술일 뿐 돈이 되질 않습니다. 이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기대와 현실, 기회와 위험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방정식 앞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답을 써내려가야 할까요? 감정에 휘둘리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냉정한 프로의 관점에서 명확한 3단계 전략을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전략은 간단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 분할 매수. 지금처럼 모두가 흥분해 있을 때 몰빵하는 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세요. 둘째, 반드시 손절선을 정해두십시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수율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들어갈 때부터 나올 계획을 세워야 진짜 프로입니다. 셋째, AI라는 나무만 보지 말고 세계 경제라는 숲 전체를 봐야 합니다. 금리나 환율 같은 거시지표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지금의 삼성전자는 우리 세대에 다시 오지 않을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가장 화려한 불빛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대한 함정일까요? 그 답은 결국 오늘 제가 드린 힌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내셔야 합니다. 부디 냉철한 분석과 원칙으로 성공적인 투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